소설 해저 2만 리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이 발표한 지구에서 달까지에는 훗날 우주개발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로켓이 등장하는데요. 이 SF 소설에 등장한 로켓에 영감을 받은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한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고다드입니다. 초기에 로켓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한번 불을 붙이면 제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로버트 고다드는 액체 연료 로켓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연구는 실현 불가능하며 고다드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도 모른다며 그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1969년 인류가 달에 최초로 착륙한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고다드를 비판했던 자신들의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정정 보도를 내며 우주개발 시대를 연 액체 로켓 선구자에게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세상을 떠난 고다드는 안타깝게도 이 정정 보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자신의 연구로 인류가 역사적 한 발을 내딛었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뉴욕타임스의 모습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과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이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과학 뉴스는요. 액체 로켓이 문을 연 우주개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죠.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예정일이 5월 24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 알려주실 전문가분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의 백승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환입니다. 요즘 과학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박사님이 현재 소속되어 있으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제작하고 검증하고 발사까지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규모의 위성을 한 700km 고도까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1단에는 엔진 4개, 2단에는 엔진 하나, 3단에는 7톤급 엔진 하나를 설치를 해서 인공위성을 날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그 추진제 탱크, 아주 얇은 추진제 탱크도 만들었고, 이제 로켓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각종 장비들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로켓을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로켓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엔진 시험 설비, 그리고 로켓 전체를 시험할 수 있는 추진기관 종합 시험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을 날릴 수 있는 발사대까지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로켓을 제작, 운용, 발사까지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누리호 발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개발 그리고 운용까지 상당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를 제가 직접 생중계로 봤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다가왔다는 게 좀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또 빨리 다음 발사가 준비가 되기까지 또 박사님 같이 이제 연구에 몰두해 주신 연구원분들도 참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 또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가 6시 24분에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니 6시면 6시고 6시 반이면 6시 반이지 왜 이렇게 애매한 시간으로 설정이 돼 있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왜 발사 시간이 6시 24분으로 좀 결정이 됐을까요? 그 2021년 10월 21일에 발사된 1호기는 오후 5시에 발사가 되고 네. 이제 2호기는 오후 4시에 발사가 됐습니다. 딱 정각이었네요. 예, 이제 이러한 1호기, 2호기는 시험 발사여가지고 저희가 시험 발사하기 좋은 시간으로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 이번 3차 발사에서는 그 실제 위성이 실리게 됩니다. 네. 그 인공위성들이 목적에 맞게 작동을 하려면 네. 전원이 올바른 시간에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궤도에 들어간 인공위성이 태양빛이 없어서 작동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빛이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전력을 얻고 이제
인공위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이 로켓 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접어서 있는데 네.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제 날개를 이렇게 딱 펼치거든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문에 이번 발사는 1차 발사하고 2차 발사하고 달리 조금 예민하게 시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6시 24분이라는 예. 좀 특별하지만 아주 정확한 시간대에 이제 발사가 예정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누리호 3차 발사. 뭐 아까 앞에서도 예. 조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3차 발사가 2차 발사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뭐가 있을까요? 1차 발사, 2차 발사는 이제 로켓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700km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중량물을 나를 수 있느냐를 시험을 했었는데 3차 발사에서는 이제 실제 위성을 나르게 됩니다. 네. 실제 위성이 운용하는 고도가 있습니다. 이제 3차 발사에서는 그 고도가 1차, 2차에서는 700km였지만 3차 발사에서는 550km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인공위성이 550km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가장 주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제 우주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우주 검증과 우주 방사선 환경 연구가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추가적인 임무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우주 핵심 기술로서 뭐 상변화 물질의 열 제어 장치, 위성용 반도체 소자, 저궤도 위성의 복합 수신기, 인공위성 등의 체양전지 배열기를 있는데 이를 국산화해서 그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연구원에서도 근지구 궤도 우주 방사성 탑재체를 개발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돼요. 이제 특히 방사선 같은 경우는 뭐 우주인이나 비행기 승무원에 관련된 인체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자와 민간 기업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이를 위해서 8개의 인공위성을 분리하는 사출 장치가 누리호에 실리는 것도 또 2차 발사와의 또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아무래도 예. 2차 발사까지는 시험 발사였으니까 진짜 실용위성이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에서는 이제 사출 장치까지 예. 실려가지고 같이 예. 올라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출 장치까지 실려가지고 8개의 위성을 이제 차례차례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700km가 아닌 550km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번 발사에서는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이 시작되는 발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이 발사에 참여를 해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 체계종합 기업이라는 표현을 예. 처음 들어봤는데요. 되게 낯선 표현이긴 한데 예. 체계종합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개발 사업단이 발사체 각 단과 네. 기체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네네.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이 이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지금 그 전까지 예. 사실 항우연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을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체계종합 기업으로 말씀하셨던 그쪽으로 이제 기술을 넘기는 맞습니다. 그 과정인 거군요.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1차 발사, 2차 발사와 이제 3차 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누리호 발사가 이제 머지않아서 벌써 이제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지금쯤이면은 발사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종 점검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지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발사체가 지상에서 우주로 잘 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건강 상태를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센서가 올바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돌려봤던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돌려보고 네. 한번 체크했던 센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네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때와 다르게 이제 실용 위성이 탑재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실용 위성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리호가 3단으로 구성된 로켓이라고 하셨는데 1단, 2단, 3단 중에 가장 많은 인력, 기술력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가장 개발하기 힘든 부분이 어딘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가장 실용위성이 탑재됨으로써 이제 3단에서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네. 3단에서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이 고도 273km부터 3단이 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2차 발사 때는 273km부터 700km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3차 발사에서는 550km까지만 운용을 하게 되죠. 네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네. 이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과천과학관까지 와야 되는데 네. 더 멀리 서울에 가버린다던가 네. 아니면은 과천과학관 오기 전에 멈춰버린다던가 이제 네. 그런 일을 조금 사실 지금 바로 옆에 서울대공원이 있는데 네. 조금만 벗어나서 서울대공원을 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진기간 종합 시험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누리호에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아. 크기로도 가장 크고 네네. 힘으로도 가장 센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상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장 큰 시험체에다가 추진제도 가장 많이 넣고 이제 넣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이 구조물을 잡기 위해서 구조물을 강건하게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네. 이제 엔진 4개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엔진 4개의 열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후류 처리 시설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보통 2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2주 전부터 거의 모든 인원들이 내려와서 일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 시험에 앞서가지고 이제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준비 기간 동안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이제 2주 동안 또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고 이제 가족은 이제 또 아빠가 없으니까 조금 더 외로웠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직장 동료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겠지만 사실 집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없으면은 가족분들의 응원이 없으면은 사실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거든요.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가족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셔가지고 아마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번 누리호 발사가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이 시작되는 발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3월에 민간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우주 발사에 또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또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는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우리나라 기업의 로고가 박힌 로켓을 타면서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머지않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리호 1단을 지상에서 날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사실 관계자분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생동감 넘치는 누리호 발사 최전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승환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다음 주에도 백승환 박사님이 출연하셔서 오늘 아쉽게도 분량 때문에 다 해주지 못한 또 누리호 3차 발사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